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규 방송 시간에는 길게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오는 관련 속보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적어도 10월, 11월, 가을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의 어떠한 그 종합 구성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이 또 다른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기사로 쓴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아주 그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 신뢰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만을 추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린 정보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현재 예측, 대응 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은 정치 전문 잡지죠. Foreign Policy에서 전에 오랜 동안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일하고 있는 세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알리고 하는 조직이잖아요. 이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일하고 있는 로렐 가레시, 이분은 원래 이제 Foreign Policy와 같은 여러 중요한 매체에서 일하면서 퓰리처 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기사에서의 아카데미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잡지 애틀란틱의 편집장인 그 아드리엔느 라프랑스, 이분이 질병통제국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그 밖에 수많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백신 접종을 2번 내지는 1번으로 끝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 그런 분들도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부터 전해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 방향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 3차 백신 접종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3차 백신 접종 얘기는 오늘 세 파트 가운데서 맨 마지막 부분인 대응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1억 6,4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 정도 되는 거죠.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은. 그리고 그렇다면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분들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은 어느 정도냐? 생각하시는 것보다, 짐작하시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박스에서 LA 카운티가 25%다. 백신 접종 받은 분들이 또 바이러스에 걸리는 확률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은 0.1%. 이것도 반올림해서 0.1%예요. 0.007%인가 그렇거든요. 약 12만 9천 명. 1억 6,400만 명 가운데서 1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breakthrough infection이라고 부르고 있죠.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바이러스가 뚫고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reakthrough infection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런 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때 99점 몇몇몇 퍼센트 된다는 얘기죠.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아파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확률은 0.04%입니다. 사망하시는 분들은요, 0.001%, 0.004%가 백신 접종 받으신 분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고, 그렇게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0.001%, 입원하시는 분들보다도 굉장히 낮은 거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무증상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주로 질병통제국의 발표인데 질병통제국은 그 무증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안 받으신 분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질병통제국에서 보고 있는 자료는 입원하신 분들, 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에 대한 어떠한 그 통계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어떠한가? 다시 지금 바이러스로 덮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131% 감염률이 올랐습니다. 이 131%도 그다지 많은 게 아니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의 미국 성인이 백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고 있는 현상. 이런 분들이 이제 위험하게 백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까지도. 플로리다주는요, 목요일과 금요일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사망률이 300%가 하루 사이에 올랐습니다. 목요일에 300분 사망하셨는데 약입니다. about. 금요일에는 900명이었거든요. 델라웨어도 왜 그러는지 지금 굉장히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감염 케이스도 플로리다주가 하루 감염 케이스가 2만 1000 케이스가 넘거든요. 최고치입니다, 현재. 지난번 최고치는 1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2만 케이스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1월 달에는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됐던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헬스케어 워커라든가 특별한 분들만, 나이가 75세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그때 가장 많이 감염된 숫자가 뭐 하루에 17,000 몇백 명이었다면 지금은 2만 1,000 몇백 명이 되는 겁니다. 플로리다주는 곧 병상이 모자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금요일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교육부가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가을 학기에 실내에서 공부를 하고 할 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고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데도 플로리다주의 지금 디센티스 주지사는 가장 큰 목적이 아마 정치적일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플로리다주의 주지사 론 디센티스 거의 70%. 그에 비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10% 미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플로리다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많은 공화당 기반의 사람들을 점점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많이 퍼져가고 있고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플로리다가 지금 새로운 진앙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뉴욕이 진앙지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또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이 뉴욕이 유럽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또 유럽으로 이미 간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런던으로 갔고 이게 이제 처음에 진앙지죠. 그 다음에는 이쪽 서부 지역으로 와서 캘리포니아주가 진앙지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유럽발보다는 중국발이 많았고 이게 다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플로리다주가 새로운 진앙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트라이앵글이에요. 뉴욕의 저쪽 동북 쪽에서 서쪽으로 왔죠. 캘리포니아주로. 그리고는 다시 동쪽으로 평행선을 긋고 갑니다. 플로리다. 그럼 삼각형이잖아요. 레이티스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쭉 가서 뉴욕. 그 주변 국가들이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가 진앙지가 됐다면 플로리다주도 진앙지가 되면은 주변으로 퍼지겠죠. 뭐 캐롤라이나주, 뭐 미시시피주, 무슨 조지아주 이런 형태로요.
엘라바마주 다 쭉쭉쭉쭉 가면서 그런 데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질병통제국이 수도처럼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뿐만이 아니라 이거 더 나빠지면 홍역처럼도 될 수 있다. 홍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백신 접종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전에는 홍역 걸린 사람 접촉하면 완전히 없는 거의 100% 없는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 정도로 강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다시 과거와 같은 완전한 락다운은 없을 것 같다. 본인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1년이나 그렇게 문도 안 열고 살아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론 또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2번 다 아니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뭐 거의 50% 정도는 되니까 조심하면서 살아봐야지. 계속 어떻게 연방정부의 지원금만 갖고 살아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문을 닫는 셧다운, 락다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예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상이 어떻게 나오는가?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전국보건연구소 전염병센터 소속이지만 질병통제국이 여러 모델, 미국 모델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모델, 미국의 각 대학마다 뭐 워싱턴 대학교, 워싱턴이 처음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많은 뭐 펜실베니아, 하버드 등등 뭐 미네소타 대학교도 이런 방면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자료를 쭉 분석을 하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 그런 예측이 많거든요. 여러 모델 아이템을 계산으로 예측을 해본 결과 이제 8월 1일, 오늘 그러고 보니까 8월의 첫날이네요. 8월 달이 되면 말이 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2,500명이 숨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월 달이 되면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66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0월까지는 피크가 아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어쩌면 11월 달에 네 번째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까지 피크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보다 훨씬 나빠지는 케이스를 예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질병통제국 또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예상입니다. 이유는 뭐 간단해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빠질 확률이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은 대응을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서 3차 백신 접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잡지 Foreign Policy의 그 기사가 3차 접종을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그것도 곧 접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지적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초에 Best Case of Scenario에 대해서 이 Foreign Policy의 기사를 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Council on 그 Foreign Affairs, Foreign Relations에서 일하고 계시는 로리 가렛이라는 퓨리처 상을 받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에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36개월 이전에는 그 발생 당시에 예상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언더 컨트롤이 아니라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아직까지. 예측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지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36개월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1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6개월에서 17개월은 더 있어야 이 바이러스가 언더 컨트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해서 함께 살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은 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미
3차 백신 접종 늦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께는. 백신의 대부로 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여러분이지만 제가 한 분만 지금 지적을 하겠어요. 잡지 애틀란틱 등에서 요즘 많이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백신 연구하고 발명하고 면역도 전문가이신데요. 그 분야의 스탠리 플라킨이네요. 플라킨. 이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국이 지금 빨리 그 파이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3차 백신 바이러스 접종을 승인을 해줘야지 된다. 먼저 60세 되신 분들께서 3차 백신 바이러스 접종을 받으시고 그 뒤에 다른 조금 젊은 나이대로 내려가야지 된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이 3번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는 게 스탠리 플라킨 박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무척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3차 백신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에 관한 1, 2차 접종 받으신 분들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견디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모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3차 접종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는 2차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거든요. 58%는 1,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요. 물론 인구가 뭐 이스라엘이야 뭐 뉴욕과 같은 거의 90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는요. 나라 자체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구가 1000만 명, 로스앤젤레스 시리가 이제 400만 명, 뉴욕 시가 약 900만 명, 뉴욕 주가 2천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1900 뭐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약 4천만 명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국민이 이제 한 900만 명 되니까 이 900만 명 가운데서 150만 명 정도는 또 아랍계입니다. 그래서 빨리 또 돈도 있고 하니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접종을 받고 6개월, 8개월 이 정도 지나면 그 전에 바이러스로부터 그 방어율이 95%였다면 그게 이제 64%로 내려간다는 거죠. 7월 달에. 처음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6개월, 8개월 지나고 나니까 95%에서 64%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 17일경이 되니까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아프다 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확진자가 양쪽에서 접종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말고는 뭐 스코틀랜드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저가 알파, 델타, 뭐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파 변이 바이러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막았는데 델타에 오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를 많이 막지 못하더라. 알파에 비해서 maybe 델타도 더 어떤 진화가 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은 알파, 델타가 생기기 이전에 오리지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그 사르스2 이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이고요. 물론 3차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연구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모더나는 그 정확하게 무슨 그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임상 실험을 한 그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더나도 파이저 델타와 마찬가지로 뭐 의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나와 파이저, 바이오엔텍은 존슨앤존슨과는 다른 그 mRNA 시스템이잖아요. 전부 이 세 가지가 다 mRNA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더나나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나
이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슷할 것이다. 효력이 떨어진다면 효력이 떨어지는 것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나 개발하는 방법이나 성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영양크림은 영양크림이요, 로션은 로션이다, 이런 형태로 같은 영양크림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3차 백신에 대해서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차 백신 접종을 1, 2차까지 다 끝낸 부자 나라들이 서둘러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를 중심에 놓고 하는 그런 기구이고 미국, 영국, 인도, 한국 이런 개별적인 국가는 그 개별적 국가의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볼 때는 그런 부자 나라들이 1, 2차까지 다 맞고 3차 맞는다고 옆에 가난한 나라들이 바이러스가 그런 나라들에서 우글우글하면은 그 나라까지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윤리, 도의적인 면에서도 그것은 아니지. 1, 2차까지 맞았으면 급한 불은 껐으니까 지금 불이 바로 머리카락을 태울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 기부를 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효율적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전략적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3차 백신 바이러스를 식품의약국이 긴급 승인이잖아요. 지금 전부 완전한 승인이 아니라 긴급하게 해놓은 건데 다른 바이러스 백신들도요. 이런 것을 승인이 되고 긴급 승인이 되고 맞을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하실 것인가 하시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 말씀부터 드릴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3차 백신 분명히 맞을까 말까 하는 결론을 내리셔야지 되는 시점이 머지않아서 다가올 겁니다. 백신 개발을 한 파이저사는 주주들에게 얼마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백신을 맞으면 글쎄요, 파이저 회사에서는 주주들에게 100배 백신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두 번째 샷을 맞고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 분명하고 그런데 효력이 떨어져도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율이나 사망률은 각각 0.004%와 0.001% 그 정도 걸릴 확률도 0.1%밖에 안 됐잖아요. 반올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차, 2차 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숨지기까지 갈 것은 거의 없다는 0.001%잖아요. 사망률이. 그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 번째 안전하게 맞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께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아주 위험하게 공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니면 존슨앤존슨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이 두 번의 백신 접종을 지금까지 받으셨던 것은 어떠한 여성분들이 막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바르고 많이 바른 뒤에도 프라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라임이라는 것을 바르잖아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이라든가 아니면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색조를 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 색조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프라임이라는 거를 발라두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신은 이 프라임을 바른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변이 이전에는 프라임 받고 그 위에 비비크림을 바르신다던가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이 프라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프라임이라는 게 항체 만들기였잖아요. 항체를 만든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됐건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또 바이러스라는 이 군대가 다른 군대, 정확하게는 그 사스코비드2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도 하고, 이 사스코비드2라는 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다른 그 적군을 내 싸우기 위해서 아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항체가. 이 아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초창기에는 됐는데, 처음 전투 씬에서는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투를 치르다가 보니까 이 적군이요, 힘이 하나도 약해지지도 않고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고 더 빨리 진격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진격해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막 숫자도 막 불어나고요. 그 적군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군대가 6개월 내지 8개월을 광야에서 전투지에서 싸워서 힘이 조금 약해졌거든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제3차 백신 바이러스를 접종받아야지 된다 하는 게 과학자들의, 대부분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군 빨리 보내줘, 이런 거 있잖아요. 말 타고 막 가서 그 후방에서 지원군이 우리를 지원해주러 오는데 나중에는 그 지원군이 확 하고 앞으로 진격하죠.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싸웠던 그 군대는 조금 후퇴하고, 그런 그 지원군이 바로 3차 백신이다. 방어 능력이 약해진 그 1차, 2차를 탁 그 보호해주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3차 백신 접종 받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그럴 시점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당연히 식당에 가면 가능하면 바깥에 앉으시고요. 저도 이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나서 저희 회사 앞에 아주 예쁜 음악 용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2번이었어요. 2번. 위에는 천막이 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그런 걸 별로 가리질 않아요. 가리지는 않아서 엄마가 늘 뭐죠? 선블럭 크림 바르고 다녀라 하더라도 뭐 어떤 날 잊어먹고 안 바르면 그냥 안 바르는 거고 2번 다시 바르는 적은 없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따갑다는 것을, 자외선 지수라는 것을. 그때가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그랬던지 굉장히 얼굴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망가졌다고 할까요? 그 2번의 바깥에서의 식사가, 런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피부를 망가뜨리게 할 정도의 바깥 공기와 바람이기 때문에, 햇볕을 직접 쏘인 건 아닌데 바람과 여러 가지 바깥이잖아요. 바깥의 환경이잖아요. 그 정도의 환경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밥을 먹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비교가 돼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꼭 가능하면 좀 햇볕이 따갑고 얼굴 타면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얼굴이 문제예요. 안 아픈 게 문제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스크가 백신보다 효력이 훨씬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새어 나오는 물이 들어올지 그 틈을 알 수 없으니까 마스크도 꼭 쓰시고요.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저는 그 존스 홉킨스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인구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2억 명 정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그 가운데서 420만 명 정도 숨졌습니다. 미국도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인 3억 4천만 명이 감염돼서 지금 이제 존슨 앤 존슨 자료에 따르면 61만 3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한국은 뭐 한 2만 명 정도 감염돼서 2,100명 정도가 숨졌죠. 이런 상태이고, 이 기세가 앞으로 8월부터 가을까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강희신이었습니다.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